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일요일 오늘은 청취자님과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청취자님이 방송됩니다. 4월 12일 일요일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의 종식은 아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談判 대표단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마바드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국 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미국 측 협상 대표 제디 벤스 부통령이 타이베이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8분에 전용기를 이용해서 떠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이 언론에 직접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 측은 레드라인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헤란에 본부를 둔 이란의 반관용 통신사죠. 타스님 보도에 따르면 쌍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주요 원인은 미국이 과한 요구를 한데 기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서로 기싸움이든 군사적 무력 전쟁이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얼른 합의점을 찾고 평화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한국에서 지난 4월 7일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해외 한국인들도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20일 수요일부터 5월 25일 월요일까지 재외 국민투표가 실시되는데요. 투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데 신고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입니다. 2025년 기준台湾내에서 영주권자 그리고 일반 체류자와 유학생을 합치면은 4,776명입니다. 이 중 귀화를 하거나 다른 국적을 소지한 분은 543명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台湾내에 한인사회에는 총 5,319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얘기가 나올 때면은 부재자 투표에 대한 한국과台湾의 시각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재외국민 투표 즉 부재자 투표를 청취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台湾에서 한국인 국외 부재자 투표가 진행되는 기간에 저는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의 한인사회 활동을 찾아가 열심히 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인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화민국의 제1야당 중국국민당 주석 정리원이 4월 7일 중국을 방문해서 오늘 4월 12일 귀국합니다. 금요일 4월 10일 진행된 정리원 주석과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과의 회견이 주목됐으며 이외에도 베이징 당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사가 됐는데요. 중공 중앙타이완 사무방공실은 바로 오늘입니다. 4월 12일 상하이시와 푸젠성 즉 복건성을 주민들의 타이완 자유여행 시험 거점으로 추진하며 농수산물 수입 개방 등 10개 항목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타이완의 농어민들과 여행업자들에게는 환영받는 조치이지만 중앙정부 대륙위원회는 오늘 보도문을 통해서 중공의 일방적인 선포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베이징 당국은 민선 정부를 우회해서 양안 관계를 국공 간의 관계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프레임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반박했고 또 역사적 경험은 베이징의 각종 이른바 경제무역 양보는 종종 근거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회되거나 중단되어 왔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와 공권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서 베이징은 정치적 이유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우리 정부는 또 건강하고 질서 있는 양안 교류를 지지한다는 등의 4가지 요점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양안 간의 민간교류 또는 제1야당이 중공 고위층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4월 11일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오후 6시까지 민주주의 방패를 주제로 하는 국제 세미나가 타이페이에서 열려서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예비역 육군대장 제26대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셨던 임호영 대장님과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님도 참석을 하셔서 반가웠습니다. 아쉽지만 임호영 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신분상 공개 발언이 좀 불편하셔서 인터뷰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주재우 교수님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약 1시간가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제정치학 박사이신 주 교수님은 모든 질문에 가감없이 대답을 해주셨고요.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4월 9일 국립고궁박물원 셔종황 원장님의 주재로 고궁을 한국어로 안내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관한 좌담회에 초청돼서 다녀왔습니다. 어제 4월 11일 토요일 고궁박물원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고궁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관람객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서 해설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고궁 유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고대 유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유료로 가이드하는 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안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 지식과 열정을 겸한 사람들이 더 나타나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방송사를 떠나면 고궁에서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상상도 해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아름다운 아나운서들이 예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재밌게 공유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진옥순, 안은산, 손전홍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유튜브 공식 채널에 남겨주신 댓글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은 중동 전쟁 여파 비닐봉투 한 장도 아까워요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원진님께서 봉투 필요 없다는 어르신 소비자들도 봉투를 아끼는데 동참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중화민국은 시민의식도 높은 듯합니다. 테치아파님께서 최근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뉴스로 타연의 석유 제거 일자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부디 모두가 피해보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타연의 일부 지역에서 비닐봉투가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정부는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련 대응에 나섰죠. 네. 이 김에 다들 에코백을 쓰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중동 전쟁의 때 아닌 이 일회용 비닐봉지 대란이 타이완에서도 발생하면서요. 마트에서 야시장까지 이르기까지 음식이나 쇼핑 물건 등을 담는 데 쓰이는 이 일회용 비닐봉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트코나 까르푸 타이완 등 일부 대형마트에선 일회용 비닐 포장지 등 이 관련 제품에 대해 구매 제한을 두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때 코스트코를 들렀었는데 일회용 비닐 포장지 관련 제품이 놓여진 그 판매대 곳곳에 비닐 봉투 1인당 한 개씩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매 제한 안내문이 따로 붙어 있었어요. 네.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른바 이 비닐 대란 우려로 미리 봉투를 쟁여두는 이 타이완 소비자가 늘면서 한 사람당 한 장만 살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기에 수도권 타이페이 내 일부 도시락 가게나 뭐 음료 전문점 있잖아요. 네. 따로 이 공지를 통해서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을 일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어요. 특히 타이페이 시민의 이 아침을 여는 저희의 삶의 활력소이기도 한데 아침 가게 전문점 있잖아요. 네. 이 자오찬디는 타이완식 두유도 이 또우장과 홍차 등 음료 포장에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일시 품절로 원가가 더 높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타이페이 내 일부 약국은 약 전용 포장재나 약 봉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39일 동안의 전투 끝에 2주 휴전에 들어간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전쟁은 오일 쇼크를 부른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4차 중동 전쟁, 그러니까 욤키프르 전쟁에 버금가는 경제 정치적 충격을 줬잖아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미네이를 표적 살해한 공습으로 시작한 이번 전쟁, 사실상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우리 모두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일회용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극복하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이성을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 제목은요. 총통부를 찾아온 미국 손님 라이치너 총통 미국 상원의원단 접견입니다. 영상 보시고 태째 하파님께서 중공이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일정을 짧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조례안이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타운을 찾는 해외 방문단이 확실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민주 파트너들이 타운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방특별예산 그리고 2026년 총예산안도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국방특별 예산 조례안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라이칭더 총통께서 얼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엄격한 검증을 거쳤고요. 또 무엇보다도 타이완 국내 여론의 지지율도 60% 이상이긴 하지만 조례안을 둘러싸고 구매 항목과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여야 의견 대립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회격인 중화민국 입법원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예. 라이 총통께서 뭐 국가 안보, 국방 역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법안이 입법원에서 하루빨리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비치고 계세요. 맞아요. 이와 간 입장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국가 전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 초단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합의점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유튜브 댓글 제가 공유해드렸는데 이어서는 지난 한 주 저에게 보내주신 청취 사연들을 공유해드릴게요. 먼저 정지선님께서 편지와 함께 한국조선일보에서 발행하는 3월 21일 토요일자 신문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토요일자 신문 모두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얘기로 채워져 있는데 네. 저희 RT 한국어 방송 공식 아민 진옥수 아나운서님만을 위한 편지와 신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먼저 정지선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진옥수 아나운서님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 애청자 정지섭입니다. 늘 타이완에 관해서 재미와 의미를 담은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늘 그대 피드백을 드린다는 게 자꾸 게을러지네요. 아시다시피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득 차서 들썩일거렸던 광화문 광장의 현장 분위기는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한국의 신문들도 모처럼 토요 특집판을 내는 이색적인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하여 다시 나온 신문 세부를 챙겨서 보내드립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에 대한 팬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 진옥순 아나운서님께 의미는 기념품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TS 컴백 공연은 지지난주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됐죠. 네. 예, 방탄소년단 이 BTS 광화문 공연일인 3월 21일 토요일이죠. 한국 주요 일간지들이 BTS 팬들을 겨냥한 호외와 특별판을 잇따라 제작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요. 정지선님 덕분에 그것도 바다 건너 저희 타이완에서 그중 하나인 조선일보가 발행한 BTS 특별판의 실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네. 네. 조선일보 방탄소년단 특별판은 이 팬분들 아미 사이에서 특히 소장용 굿즈로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9일 그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확인해 보니까 조선일보 BTS 특별판 한국도 5,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귀한 걸 정말 정지선님 덕분에 저희가 영접하게 됐네요. 정지선님께서 보내주신 조선일보 이 토요일자 신문 꼼꼼히 정독해 봤어요. 네. 기존 주말 섹션인 아무튼 주말을 아무튼 BTS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총 16명에 이르는 특별판이더라고요. 리더 랩몬스터, 그러니까 RM이라고 지금 이름 좀 바꿨잖아요. 네. RM을 시작으로 7명의 멤버를 한 면에 한 면씩 7면에 걸쳐 소개하고 또 BTS 연보와 새 앨범 아리랑 소개, 그리고 공연 관람을 위한 꿀팁,
공연장 안내, 그리고 또 전 세계 아미 인터뷰 등등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침마다 종이 그 신문 있잖아요. 네. 그 읽는 습관이 들어서 어른이 돼서도 종이 신문을 읽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종이 신문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선일보 BTS 특별호가 젊은 팬들, 특히 청소년 아미에게 소장 가치 있는 일종의 굿즈처럼 인식돼서 매체의 영향력 확대되면서 또 도움을 주길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기념품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신문을 보내주신 정지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적어도 7번은 읽을게요. 16면에 있는데 네, 적어도 맞아요. 16번 읽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어서 서영성님께서 4월 7일자로 보내주신 청취 사연을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한국도 일본도 축구, 야구 감독이 아이가 자질이 있다고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1년 동안 휴학하고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로 유학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 되면 100억 원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브라질은 물가도 사고 많이 갑니다. 어머니가 밥 해주러 따라갑니다. 운동선수로 출세하는 방법도 세상 사는 법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운동선수도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죠. 네. 타이완에서는 특히 원주민 사회에서 운동선수가 되는 게 출세의 빠른 길로 여겨지는데요. 예. 타이완 야구 대표팀만 봐도 절반 이상이 원주민 선수예요. 맞아요. 그리고 타이완과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야구 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진 일본으로 유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일본 야구 유학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났는데 타이완과 한국 야구 선수들, 특히 일본 프로 야구에서 뛰었던 선수들 있잖아요. 네. 만나면 공용어가 이러란 게 전 늘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그 롯데 자이언츠 전설이죠. 이대호 선수 은퇴하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타이완 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대호 선수가 타이완 프로야구 푸방 가디언즈 홈구장이죠. 신장 야구장을 방문했었어요. 거기서 일본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함께했던 옛 동료 리두셴 선수를 만났는데 일어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예. 참고로 우리 리두셴 선수 원주민족은 아니고요. 일본 야구 유학을 간 선수예요. 아버지께서도 타이완 야구 국대 출신이세요. 아버지 리두온 코치는 전직 프로야구 코치이자 고교 야구 지도자로 중신 웨일스 코치를 역임한 후 타이페이시 양민고등학교 등에서 야구부 감독으로 활동했어요. 타이완의 청소년 야구 발전 등에 기여한 베테랑 코치입니다. 이분의 아들 리두셴 선수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이후엔 푸방 가디언즈를 거쳐서 치바 롯데 마린즈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요. 은퇴 후 현재는 후쿠오카 소프트뱅크의 스카우트로 활약하면서 그 재능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 있잖아요. 네. 선수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선수와 접촉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재호 선수가 그 푸방 가디언즈 홈구장에서 옛 직장 동료죠. 리두셴 선수를 만나면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는데 대화가 그 일본어로 진행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영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 타이완인데 타이완이 아닌 것 같은 그 일본에 가 있는 느낌. 그만큼 두 선수분이 그대 현지 적응을 위해서 언어 습득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침 이번 주 생활 스포츠에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거나 활약했던 야구 선수들에 대해서 우산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타지에서든 국내에서든 꿈을 이루기 위해 땀을 흘리는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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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구어머님께서 4월 2일과 7일자로 청취사연과 함께 가장 추천하는 미술 분야의 여성 작가는 누구입니까? 또 왜 그 작가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저는 타이완 최초의 여성 화가 전징 여사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남성 중심이던 화단 속에서 여성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여성도 예술의 주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분이에요. 특히 일본 식민지 시대는 남성 화가 링유산 그리고 고쉐후와 함께 3대 소년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네. 예, 저는 리레홍 작가가 떠올라요. 저희랑 또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1990년생인데 리레홍 작가는 타이완의 그 민간 신앙이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시인류 있잖아요. 선녀라는 네.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타이완의 젊은 여성 화가입니다. 2017년에 타이페이 예술대학교 미술대학원 복합매체과 석사학위를 받아왔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설치 미술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 작품 속에서는 그 블랙 유머가 녹아 있어서 성별 또 민간신앙, 미디어 등 사회 현상을 풍자적으로 드러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리레용 작가가 그 싱가포르 아트 스테이지에서 작품을 선보였었던 거, 그리고 또 2019년엔 타이페이 미술상 후보에 올랐고 2020년엔 저서 선녀의 일상기연을 출간해서 2021년 타이페이 국제도서전 비소설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이게 민간신앙 등 타이완 고유의 소재와 기법에 대한 그 바탕으로 선녀를 주제로 한 이른바 선녀류라 불리는 독창적인 화풍을 개척한 리레용 작가는 젊은 화가답게 SNS를 적극 활용해서 타이완 미술을 널리 알리고 미술 대중화와 소통에 힘쓰고 있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수가 엄청나요. 분명한 건 리레용 작가의 작품은 지루하지 않고 참 재밌다는 거예요. 리레용 작가 작품의 특징은 색채가 진짜 정말 화려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강한 색채는 뭔가 그 촌스럽고 부조화로 눈에 간섭 현상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리레용 작가의 작품은 화려한 색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네.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전홍 씨 소개 듣고 진짜 보고 싶네요. 음. 이따가 바로 팔로우 할게요. 또 김기롱님께서 4월 4일과 4월 7일자에 저에게 청취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어서 공유해드릴게요. 네, 타이베이는 비 내리는 날씨지만 청명절 연휴 편안히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현 중동 전쟁이 동남아, 인도, 태평양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타이완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타이완 해협과 한국에서는 안정이 유지될 거라는 해설 잘 청취했습니다. 네, 또 4월 7일에는 오늘 야구 관련 타이페이 토크는 타이완 구민의 야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선수에 대한 언급은 프로 선수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심성, 스포츠맨십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토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 WBC 이후로 타이완의 야구 열기가 정말 식지 않고 있어요. 네, 맞아요. 타이완 대표팀이 WBC에서 오타니 선수 같은 세계적 선수와 맞붙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야구 새 시즌을 맞아서 저와 억순 씨는 다음 주부터 생활 스포츠에서 타이완 프로야구의 6개 팀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6개 팀마다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와 우잔 씨도 녹음하면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배를 잡고 웃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저희가 느꼈던 이 즐거움을 청취자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6개 팀 중에서 어떤 팀 팬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중신, 쫑신입니다. 저는 타이난 사람이니까 동이스, 통이 라이언즈 야. 지지합니다. 천재신 선수 때문에 퉁이요? 뚱이. 네.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님께서 4월 5일자와 6일자로 보내주신 청취 사연도 제가 이어서 공유해드릴게요. 먼저 4월 5일자 청취 사연입니다. 봄꽃이 피어 사방이 아름다워졌어요. 세상이 어지럽지만 모두 건강하고 즐거우시길 빌어봅니다. 미국과 이란의 그 누구 때문에 불안하고 골치 아픈 부활절이지만요. 서울에서 이준 드림. 네, 이어서 4월 6일에는 한국도 봄꽃이 사방에 만개했습니다. 만개한 꽃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만 꽃은 역시 개화하기 직전이 기대감 때문에라도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꽃 구경을 다녀오셨나요? 가방에 반려인형을 데리고 양밍산이나 고팅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려인형은 밥도쟁으로 간식만 차는 일도 없을 거고 아파서 저에게 올 일도 없을 테니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서울 지하철에 타이완 교통
정부 관광서에서 홍보하는 타이완 패스 광고를 발견했는데 매우 반가웠습니다. 타이완 여행을 많은 장소를 이동하며 계획하시는 분께 유용할 것 같습니다. UA 베이스처럼